안녕하십니까, 박정식입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지수 차트부터 먼저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시가 조금 많이 좋지 않았죠. 그래서 개별적으로 긍정적으로 나오는 종목들은 있지만 대다수 종목들이 제대로 흘러가지 못하고 지수도 일정 부분 밀리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지수 같은 흐름, 우리 지수는 일단 2222선을 정확하게 저점으로 터치하고 코스피가 일단은 종가로 이탈시키지 않는 모습으로 일단 추가적인 상승력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내비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44선을 이탈시키지 않고 종가로 또 무너뜨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상승력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내일장에 코스피가 만약에 2222선을 무너뜨리는 흐름이 나오고 종가 내지는 시초가로 완연하게 이탈시킨다면 여러분들은 리스크 대응을 하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744선을 만약에 이탈시키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조금 리스크 대응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언급드리면 코스닥이 753선을 넘기는 흐름이 나온다면 774선까지도 추가적인 상승력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고, 코스피도 이대로 2222선을 무너뜨리지 않고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온다면 2295선 정도까지 추가적인 상승력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영국의 브렉시트 문제가 최근에 좀 연장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미중 간의 무역 협상 또한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정세의 불확실성은 많이 완화되고 있지만 그만큼 시장도 일정 부분 상승력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차익 실현 매물이 일정 부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현재 시장을 최대한 가격적으로 철저하게 리스크를 일정 부분 신경 쓰면서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지금 현재 이 시장에서 중장기적인 베팅을 하게 된다면 어떠한 종목들을 노려야 될까? 저는 개별적 이슈가 있는 재무구조가 우량한 종목들을 노려보셔라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종목들, 개별적 이슈를 품고 아직 재무구조가 우량한 종목들이 우리 시장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지난 10월 달부터 하락했을 당시에 그런 종목들이 많이 또 생겨났기 때문에 장기 투자도 일정 부분 가능하지만 리스크가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개별적 이슈 없이는 갈 수 없기 때문에 꼭 이슈도 같이 체크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파워포인트 간단하게 넘어가서 보면 오늘 기관과 외인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온 섹터, 코스피를 먼저 보면 운수장비, 그리고 유통, 운수창고, 증권 쪽에서 나왔습니다. 일단은 운수장비 쪽을 간단하게 보면 코스피 쪽의 운수장비는 일단 기아차랑 현대차가 거의 주도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서비스업 쪽에 네이버랑 카카오가 오늘 좀 긍정적으로 흐름이 나왔는데, 특히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은 지금 현재 따라잡아도 된다라고 언급을 또 드렸던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침에 한 3, 4%대에 따라잡았으면 지금 한 1% 정도 수익을 달성했고, 또 다음 날까지 일정 부분 상승력이 이어지면서 추가적인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약품 섹터는 거의 셀트리온이 주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철강 및 금속 섹터는 일단 현대제철과 포스코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고려아연도 일정 부분 상승력이 나오면서 상승력을 이끌고 있다. 그리고 쌍용약해랑 현대시멘트, 이런 아시아시멘트, 대북인프라 섹터가 또 오늘 반등이 나오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이 유통 쪽에는 롯데쇼핑, 그리고 호텔신라, 그리고 신세계, 삼성물산, 그리고 이마트, 필라코리아 등이 긍정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수급도 긍정적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증권주 쪽에 일정 부분 조금 소량의 긍정적인 동반 순매수가 나왔는데 증권주도 쪽도 상당히 조금 한 1%대 아니면 0.7% 정도대의 반등력이 지수는 밀리지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주가 상승하는 것으로 보아 지수가 크게 밀리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언제나 우리는 좀 리스크를 신경 쓰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또 파워포인트로 간단하게 넘어가서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약, 운수장비, 부품 쪽이 강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을 간단하게 보면
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오롱 생명과학, 메디톡스, 차바이오텍, 특히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관리 종목 흑자를 기록하면서 관리 종목을 좀 탈피하는 그러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상승력이 나왔고, 이 제약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도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좀 이끌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이쪽에 긍정적인 수급은 들어왔지만 그동안 우리가 강세였던 반도체나 그리고 화학 그리고 IT 부품 쪽 이런 섹터가 상당히 오늘 좀 지지부진한 가운데 코스닥이 지수가 일정 부분 밀리고 있고, 지금 중구난방으로 거의 뭐 반등력이 나오는 종목이 있고 안 나오는 종목이 있고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서 특히 이제 운수장비 쪽은 HLB 때문에 좀 긍정적인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좀 찝어드리면은 뭐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장비 쪽은 코디엠, 뭐 그다음에 세미, 시스코, 이라이컴 이런 종목들 개별 위주로 상승력이 나오는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고, 그다음에 뭐 이제 그 보안 관련 쪽은 휴네시온 관련 종목, 휴네시온 같은 종목들이 좀 긍정적으로 상승력이 나왔고, 그 중국 관련 상장 주식들은 뭐 헝션그룹이나 그 CKH 이런 종목들. 그리고 오늘 대다수 조금 약하게 반등력이 전반적으로 이어지는 거는 대북 섹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북 섹터 뭐 유신, KCTC, 일성건설, 일신석재, 하나, 한국내화 그리고 성창기업지주. 근데 오늘 이제 이런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대북 관련 섹터가 긍정적인 흐름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대북 관련 섹터에 오늘 조금 강력하게 비중을 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일 정도의 긍정적으로 한번 상승력을 바라보는 대북 섹터를 한번 콕 집어서 한번 공략을 해보시기 바라겠고, 오늘 뭐 대원강업이나 네오오토, 한국단자 같은 부품 관련주들도 긍정적으로 자동차 부품 관련주도 상승력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같은 종목들도 자동차 관련 섹터도 지금 최근에 또 정책적으로 또 수소 관련 또 이슈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그래서 이 수소 섹터도 여러분들이 노려보신다면 또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파워포인트로 간단하게 넘어가면 중국 상장 소비주, 대북 관련주, 자동차 부품주가 오늘 개별적으로 좀 튀었다. 근데 중국 상장 주식들은 솔직히 제가 재무제표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상승이 나오게끔 냅뒀으면 좋겠고, 소비주 쪽은 이미 일정 부분 지난주부터 상승력이 긍정적으로 나와 있어서 선별적으로 좀 접근이 필요하고, 대북 관련주들은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좀 노려봤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좀 선별적인 공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아직까지 근데 자동차 부품주들은 좀 저평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을 한 2, 3년간 길게 보시고 장기 투자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수급 상태가 제가 이제 아까 14시 49분에 캡처를 해놓은 거라 지금 마감 수급과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제가 이제 잠깐 보고 나왔을 때 오늘도 풋옵션 쪽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 이 시간대는 별로 안 들어왔는데 막판에 풋옵션이 깔리면서 마무리가 되면서 풋옵션의 비중이 실리고 현물 매수력이 일정 부분 들어오면서 마감하는 약간 중립격 수급이 마무리되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시장 리스크가 나오면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수급적 포지션을 또 오늘도 잡아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면, 그래서 내일은 뭡니까? 대북 관련주에 관심을 아주 강하게 가져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북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도대체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 일반적인 대북 관련주들은 이미 시장에 부각받을 대로 부각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이 비핵화 관련주들을 여러분들이 좀 노려보았으면 좋겠어요. 비핵화 관련주들. 그래서 이 비핵화 관련주들을 보면 원전 관련주가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쪽에서 여러분들이 종목들을 한번 잘 찾아서 공략을 해보신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SOC 관련 쪽을 여러분들이 한번 노려보았으면 좋겠는데, 최근에 뭐 태영건설도 그리고 삼호개발도 지금 주가가 일정 부분 다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건설주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쪽 섹터가 다시 한번 이 대북 인프라 섹터랑 같이 맞물리면서 상승력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건설과 이 토목 관련 업체들에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 그런 시기가 도래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이 수소차 관련 섹터가
다시금 또 긍정적인 흐름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미 이제 뭐 미코나 JNK 히터 이런 종목들은 시장에 많이 부각을 받았잖아요. 이런 종목 말고 숨겨진 종목들이 몇 종목 또 존재합니다. 근데 그 종목이 오늘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아직 움직이지 않은 수소 섹터를 여러분들이 선별적으로 좀 공략을 해서 만약에 이번 주 그러니까 뭐 내일이든 오늘이든 이제 공략을 해서 만약에 접근을 하신다면 이것도 추가적인 긍정적인 결과를 충분히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주목을 안 하고 있는 종목 중에 뭡니까? 수소 충전소를 건설하는 그런 업체들 여러분들이 별로 선별적으로 접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 시세가 안 나오니까. 근데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또 그쪽을 또 노려보시면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북 관련주에서 제가 좀 선별적으로 하나 더 언급드리고 싶은 거는 베트남의 그 하노이의 두 번째로 큰 건물이 뭡니까? 롯데 하노이죠. 그래서 롯데 쇼핑이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만약에 롯데 하노이를 방문한다면 그것도 빅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롯데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상승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